침실 카메라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이는 도훈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민정이의 목에 키스하며 옷을 벗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일인 것처럼. 오늘은 어떤 걸 원해? 지난번처럼. 도훈의 질문에 민정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그렇게 해줘. 네가 하는 건 다 좋아.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성훈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주말 부부로 살면서 겪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주말마다 서울집으로 올라와 아내 민정이와 우리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영상통화로만 가족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밤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민정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였죠. 별로 크지 않았는데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을 닫았어요. 요즘 윗집 시끄러워서 미치겠어. 민정이의 말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소리에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창문을 닫은 후에도 계속 위층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주말 부부의 삶이 서로에게 낯설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동네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쪽 자리에서 민정이를 발견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죠. 둘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너무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정이는 그 남자의 말에 크게 웃으며 팔을 툭 치기도 했어요. 오랜 친구 사이 같았습니다. 다가가자 민정이가 저를 발견하고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러나 금방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꿨습니다. 그 순간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제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평소 민정이는 누군가를 만나도 당황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보, 여기 있었네. 이분은 위층에 사시는 도훈 씨야. 관리비 문제 때문에 얘기 중이었어. 도훈이라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36살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패션 센스도 좋아 보였고 말투도 세련되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타입의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위층에 살고 있는 도훈입니다. 아내분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 말이 왠지 거슬렸습니다. 많은 얘기라니. 민정이가 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길래. 그리고 관리비 문제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는 일인데 왜 둘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의심하기보다는 믿고 싶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관리비 문제가 있었나요? 민정이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천장에 얼룩이 생겼거든. 그것 때문에 보상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천장을 살펴봤을 때 어떤 얼룩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에게 물어보니 이미 도훈이 업체를 불러 수리해줬다고 하더군요. 참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금요일 갑자기 회의가 취소되어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민정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일찍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정이는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있을 시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초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민정이는 깜짝 놀라는 기색 없이 너무나 말끔한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죠. 평소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말해줬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민정이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집안의 상태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구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급하게 정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와인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정이는 와인을 마시지 않는데 말이죠. 방금 청소했어.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민정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평소 민정이는 청소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평일 오후에 화장까지 하고 청소를 한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화장도 하고. 민정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왔어. 오랜만에 만나서 좀 꾸몄지. 어떤 친구? 대학 동기. 너 모르는 애야.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의 눈빛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그날 저녁 민정이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어요. 마치 제 의심을 덜어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딸아이와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딸아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빠, 나 오늘 엄마랑 윗집 아저씨랑 같이 피자 먹었어. 맛있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거. 도훈 씨가 아빠 오기 전에 잠깐 들렀다가 가셨어. 마침 피자를 사오셔서 같이 먹었지. 민정이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딸아이의 천진한 말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훈 아저씨는 자주 와. 엄마랑 같이 놀아. 아빠 없을 때 와서 엄마랑 방에서 놀아.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딸아이를 제지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도훈 아저씨는 오늘 처음 온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야, 자주 와. 엄마가 나한테 비밀이라고 했어. 그 순간 민정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민정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주말 내내 민정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고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정이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일요일 저녁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집안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과 침실에 각각 하나씩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내 카메라 앱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딸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제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수요일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한 겁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와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훈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열쇠까지 있었던 거죠. 민정이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몸짓에서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보고 싶었어. 이틀 동안 못 봐서 미칠 것 같았어. 도훈의 말에 민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근데 조심해야 해. 성훈이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너희 남편 지금 회의 중이라며? 4시 전에는 나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제 일정까지 도훈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제 집에 올지, 언제 전화할지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정이가 도훈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어요. 카메라 앱을 끄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침실 카메라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이는 도훈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민정이의 목에 키스하며 옷을 벗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일인 것처럼. 오늘은 어떤 걸 원해? 지난번처럼. 도훈의 질문에 민정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그렇게 해줘. 네가 하는 건 다 좋아.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민정이가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우리 부부 생활에서는 항상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느낌이었는데 도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부부의 침대에 누웠고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구역질이 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동안 민정이는 다른 남자와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 다시 앱을 켰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도훈은 떠났어요. 민정이는 침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하고 향초를 켰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영상통화에서 민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쉬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3년 동안의 주말 부부 생활 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추억,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앱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시간 민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아? 응, 잘 잤어? 나도. 어제 정말 좋았어. 오늘도 올 수 있어? 응, 2시에 보자. 기다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도훈은 항상 오후 2시쯤 왔다가 4시 전에 떠났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죠. 완벽하게 계획된 불륜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이 관계가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훈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온 직후부터였습니다. 민정이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져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 도훈이 와 있는 동안 민정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이는 도훈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회의가 잠깐 쉬는 시간이라. 응, 잘 지내지. 지금 청소 중이야. 왜? 민정이는 전화를 받으며 도훈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도훈은 소파에 앉아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둘이서 저를 속이는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이상해서. 누가 옆에 있어? 민정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도훈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아니, 누가 있겠어? 혼자 있어. 청소하느라 숨이 차서 그래. 그래? 알았어.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카메라 앱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이는 도훈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 전화를 받으면서도 서로를 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느낀 모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 전혀 눈치채지 못하네. 도훈의 말에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주말 부부라 오히려 편해. 평일엔 우리 시간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바보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속이기 쉬운 멍청한 남편.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백업하고 변호사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도훈이 떠나는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모든 흔적을 지운 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복수는 차갑게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민정이의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으니까요. 깔끔한 집 향초 냄새, 말끔한 차림의 민정.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이 일찍 끝나서.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청소하고 장 보고. 평소처럼. 민정이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말을 보냈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주말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가족 나들이도 가고 함께 영화도 봤어요. 민정이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저를 안을 때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밤 민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딸아이의 생일이었어요. 메시지 화면은 도훈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민정이가 도훈에게 보낸 은밀한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 보고 싶어. 남편이 자면 나올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오늘은 참자. 월요일에 보는 걸로. 참기 힘들어. 내 몸이 그리워. 그 대화들을 읽으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옆에 있는 동안에도 도훈과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잠든 후에 몰래 나가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극에 달했어요. 일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민정이는 가기 싫어했지만 제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도훈도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도훈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예쁜 여성이 있었어요. 민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저를 보고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씨. 오랜만이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제 약혼녀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약혼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민정이와 더 역겨워졌습니다. 도훈은 민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그런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도훈 씨,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죠. 위아래 이웃인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리를 못 가졌네요. 도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마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을 겁니다.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요. 지금 어떠세요? 모임 끝나고 우리 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시죠. 약혼녀분도 함께요. 민정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보, 갑자기 그러면 실례지. 도훈 씨도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민정 씨.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들를게요. 도훈의 대답에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모른 척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정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도훈 씨를 초대하다니. 왜? 이웃이잖아. 친해지면 좋지. 그래도 갑자기 그러면 실례야. 다음에 제대로 약속을 잡아서 하는 게 어때?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괜찮아. 간단히 맥주 한잔하는 거야. 그리고 도훈 씨도 괜찮다고 했잖아. 민정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시계만 쳐다보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처럼.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훈과 그의 약혼녀였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이는 어색하게 음료를 대접했고 우리는 형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훈은 태연했지만 민정이는 계속 땀을 흘렸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훈의 약혼녀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도훈과 결혼 준비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이야기, 신혼여행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민정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훈은 민정이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열한 남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 우리 집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 네. 좋네요. 저희 집이랑 구조가 비슷하네요. 그럼요. 위아래니까 당연히 비슷하죠. 근데 도훈 씨는 우리 집 구석구석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민정이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제가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TV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도훈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정이와 키스하는 장면,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의 약혼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훈의 약혼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어요. 도훈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봐요. 도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 사이였을 뿐이고. 친구? 저런 식으로 키스하고 침실로 들어가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당신 지금까지 날 속인 거예요. 도훈의 약혼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그녀를 쫓아나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민정이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성훈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미 명백했으니까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지방에서 일하는 동안 너는 매일 위층 남자와 우리 침대에서 그런 짓을 했어. 그것도 우리 딸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완벽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잖아. 민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 너무 많은 배신 후에는 어떤 눈물도 소용없었으니까요. 민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고 너무 많은 배신을 경험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난 가족을 위해 참았어. 너는 왜 그러지 못했어? 그것도 약혼녀가 있는 남자와? 민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 공간의 모든 것이 배신의 흔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성훈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도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 너희 둘이 나눈 대화도 다 봤어. 서로 사랑한다고 나 없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내가 바보 같다고 했잖아.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들의 대화까지 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어느 말이 진심이고 어느 말이 거짓말인지 이제 어떻게 알아? 너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 민정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저는 딸아이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따라와 제 팔을 잡았어요. 딸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네가 어떤 엄마인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거고. 민정이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제발, 딸만은 데려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딸아이한테는 좋은 엄마였어. 제발.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그런 환경에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민정이가 도훈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딸아이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좋은 엄마였다고? 딸아이 앞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딸아이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그게 좋은 엄마야? 민정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딸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 딸아이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절망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데리고 호텔로 갔어요. 딸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여행을 가는 줄 알았죠. 호텔 침대에 누워 딸아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민정이에게는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주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했어요. 변호사는 제 증거를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민정이의 직장에서, 도훈의 회사에서. 민정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도훈은 약혼이 파기되었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 모두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민정이는 몇 번이고 연락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전화, 문자, 이메일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성훈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정아, 넌 3년 동안 날 속였어. 그것도 우리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미쳤었나 봐.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민정이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그녀는 제 부모님까지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민정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법원의 판결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저에게 양육권이 주어졌고 민정이는 한 달에 2번만 딸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민정이는 법정에서 계속해서 울었지만 판사는 증거를 보고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불륜 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며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 것은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민정이는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도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아파트에서 이사 나갔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아마 그도 새 출발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의 배신은 약혼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저처럼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아이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유치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이 딸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민정이는 한 달에 2번 딸아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정이도 변한 것 같았어요. 더 조심스러워졌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 사이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아이의 부모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외로웠지만 딸아이가 있어 견딜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아픔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연락해 왔습니다. 도훈이 그녀에게 다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 후에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정이는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물어? 내 인생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성훈아,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도훈이는 그냥 실수였어. 내가 미쳤었던 거야. 민정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우린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정이가 도훈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건 그녀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딸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어요. 도훈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해 면접 교섭권에 대한 조건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딸아이가 도훈을 만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날들이 생각납니다. 카메라로 본 영상들, 민정이의 거짓말, 도훈의 뻔뻔함.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어제는 딸아이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참석했어요.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딸아이를 위해 박수를 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이가 무대에서 저희를 발견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민정이를 사랑했던 기억과 그녀의 배신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딸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에 대해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고민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끝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